여러분들 혹시 이 젊은 청년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인가 뉴스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 지하철역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만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많은 승객들과 그 사람을 말리던 영문조차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 한 청년이 그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아저씨 힘드시죠? 라고 말하면서 꼭 안아주니까 그 폭력적이던 남자가 거짓말처럼 욕설과 행패를 멈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순한양이 되었죠. 자, 남자가 행패를 부릴 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소리를 질러도 제압이 안 되었고, 건장한 경찰들이 막으려고 힘을 써도 계속 공격적이던 그 사람은 어째서 한 젊은 청년의 짧은 한마디와 포옹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행패를 부리던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안 좋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고, 행패를 부렸던 이유는 그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멈춘 건 그 청년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살면서 했던 많은 행동들을 돌이켜보게 되어서 조금 부끄러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고 진상 부리는 걸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장사할 때도 누가 소리 지르고 진상짓을 하면은 더욱더 큰 소리로 찍어 누르려고 했었고,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구는 아저씨한테 조용히 좀 하라고 크게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한 예시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작가 겸 기업 전력 컨설턴트의 김단 작가님의 신작 강자의 언어의 내용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자란 어떤 존재인가요? 이 강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10대 시절에 생각했던 강자란 바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 책을 보신 분들이나 제 유튜브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부 형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후로 저의 목표는 덩치를 기르고 힘을 길러서 나를 때렸던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나의 머릿속에 강한 남자란 피지컬과 힘이 강한 존재,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운동에 미친 듯이 전념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벌크업을 크게 해서 몸무게를 95kg까지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켰는데,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 이 껍데기가 강해졌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껍데기가 크고 강해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정작 나의 마인드나 가치관이나 말투나 행동이 강자답지 못하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이 신체적인 강함보다는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그 사람을 강해 보이게 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란 성실함, 옷차림, 카리스마, 인품, 말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강해 보이는 소프트웨어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언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논리력도 없는데 내가 언어를 통해서 강해 보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미서 어구를 쓰거나 논리력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방송인이 아닌 이상 오히려 그런 것들은 타인의 반감을 사기가 쉬워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얻는 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인간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2배 이상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 동양의 논어와 순자에서도 말재주는 이득보다 해가 많으며 말재주를 어디 가서 뽐내지 말고 오히려 말을 아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진짜 말의 힘은 그것을 함부로 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낄 때 그 위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경청이야말로 강해 보이는 소프트웨어 중에 언어라는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경청이라는 게 좋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국비 과정으로 CS 강사 과정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다른 수업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업만큼은 제가 정말 느낀 게 많아서 기억이 났는데, 강사분이 그때 수강생들을 딱 2그룹으로 나누어서 모두 돌아가면서 한 그룹은 상담자, 한 그룹은 내담자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분씩 자신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피드 데이트 형식으로 타이머를 재고 돌아가면서 모두 각각 10분씩 대화를 나누고 나서 투표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자, 지금부터 상담을 받은 그룹의 분들은 어떤 상담자분이 가장 매력적이었고, 이분과는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분이 있었으면은 지목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외모의 남자분이 100% 몰표를 받으면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사분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상담자 그룹 분들을 따로 모아서 딱 한 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담자와 아이 컨택하면서 리액션을 진심으로 하면서 무엇이든 좋으니까 칭찬도 해주라고 했었고, 나머지 상담자분들에게는 공감과 리액션 말고 최대한 상담자와 말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전자의 분이 바로 그 몰표를 받은 그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실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그 몰표를 받은 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아이 컨택하고 중간중간 와 대박 대단하세요 만 반복했는데도 나는 그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처럼 느껴졌고 나중에 따로 이 사람하고 만나서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정말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분은 그런 척 연기를 했었을 뿐인데도 나뿐만이 아니라 그 그룹에 있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던 거고요. 저는 그 수업에서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호감 가는 얼굴이 있었는데 경청까지 해주니까 전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존재가 되는 느낌? 세계적인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다른 영장류와 인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수다를 꼽았는데요. 실제로 인간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반응하는 도파민이 격렬하게 반응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 특히 내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경청하는 존재가 인간 사회에서 강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건장한 경찰들도 제압하기 힘들었지만 따뜻하게 말을 들어주면서 안아줬던 그 청년의 행동에 금방 수그러진 것처럼 이렇게 강자는 경청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호감까지 얻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경청에 이어서 강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의 그릇을 키운다인데요. 작가는 강자가 되고 싶다면 혓바닥을 달변가가 되는 것이 아닌 인정 제공자가 되는데 힘쓰라고 합니다. 강자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자기의 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가깝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해서 그를 우월한 존재로 만들면 동시에 나의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제 나름의 팁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를 띄워주는 건 그 사람 앞에서 해도 좋지만 더 효과가 있는 거는 바로 제 3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듣게 하는 게 더 강력해요. 한 예로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더니 대디님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좋게 해주셨다면서요. 너무 감사드려서 전화드렸어요. 라면서 정말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연락 주셨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또 그 이야기를 그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원래 누가 남에 대해서 흉을 본다면은 듣는 즉시 귀를 닫고 그 말을 어디에도 전달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하지만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얼마든지 전달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의 당사자, 그 칭찬을 한 나, 그 칭찬을 전달한 그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불필요하게 자랑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약자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나의 연봉이 얼마인지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모는지 과시하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 드러내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면서 남의 초라함이 부각될수록 누군가는 반드시 나와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부자가 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평소에 보여줬던 유튜버들이 나중에 어떤 잘못이 나오게 돼서 나락을 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에게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엄청난 악플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평소에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그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늘 언제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히려 타인의 자랑하려는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한 자세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릇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강자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온화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데이터를 얻고 그 뇌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게 바로 시각정보입니다. 시각정보. 보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강자인지 약자인지 판단할 때도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하는데 약자같이 보이는 가장 큰 행동은 제가 그동안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했던 말인데 자기의 감정을 너무 투명하게 잘 드러내요.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무섭게 하면은 겁먹은 티를 너무 많이 내는 자기의 줏대가 없이 여기저기 아부를 하고 그 아부하는 상대에게 호감과 안정을 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인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매력도 관계의 주도권도 모두 뺏기게 되고요. 우리들도 흔히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옷을 입은 게 행색이 초라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멋대로 측정하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보면 누군가가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좋은 차를 몰면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화를 입기도 하고요. 따라서 진정한 강자의 시선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전 이것을 목수일을 하면서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 이 작업복을 정말 노숙자같이 지저분하게 입고 와서 어깨도 축 처지고 이렇게 담배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빼꼼 피고 있던 아저씨가 있어서 처음에는 뭐야 하면서 살짝 우습게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큰 현장의 총괄 감독이었던 적도 있었고, 이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 이야기인데, 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화장실 설비를 하는 행색이 초라한 분과 오랫동안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프랑스에서 건축을 공부했었고 한국에서 큰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었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분도 계셨고, 그때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지저분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저 그런 일용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개차반처럼 사는 분도 많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나름의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던 분들 또한 많이 계셔서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 특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실제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나한테 혹시 저런 면이 있진 않나 라고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회적인 강자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상상의 놀이터를 제공하라인데요. 제가 처음에 책에서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제가 알기 쉽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인간의 뇌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쌓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반대로 그 비우는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값이면은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이 5천만 원이 빠지게 되면은 그 1억이 올라간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 5천만 원 빠진 거에 대해서만 계속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이익인데도 자기는 1억 5천을 잃어버린 느낌인 거죠. 몇백억을 가진 부자가 몇십억의 손실이 나서 상실감에 자살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에게 편견이나 편향적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정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놓기 때문인데,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생성된 그런 편견들로 인해서 조급함으로 미리 판단 내리고 그 판단에 열렬한 수호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들은 첫인상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첫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준다면은 그 인상은 웬만하면 안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매사에 조급한 약자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지만 진짜 강자들은 오히려 여백을 활용해서 상상의 놀이터를 제공하는데, 한 예로요, 공사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인데 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법칙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 목수 아저씨들이 모이게 되면은 다들 처음 보는 사이라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가늠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꼭 일한 지 2년 내지 3년밖에 안 된 친구들이 내가 뭐 어떤 장비가 있고 저번에 어떤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만 일해보면 티가 나거든요. 경력이 몇 년 차인지.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와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웃으면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현장을 둘러보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일해봅시다 라면서 묵묵하게 조용히 자기 일만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훈수도 안 둬요. 오히려 압도적인 실력으로 주변의 목수분들이 먼저 물어봐요.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면서 먼저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또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간 적이 많은데,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조화롭게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바로 저 같은 사람. 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호감이 되고 한 번 쌓인 호감은 웬만해서는 안 무너져요. 자,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이런 거 느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나치게 저자세로 신경 써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평온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자, 지금까지 말했던 강자가 되는 법,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나의 그릇을 키우고, 세 번째 세상을 좋게 바라보고, 네 번째 상상의 놀이터를 제공한다. 자,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주면서 그 사람의 좋은 가치를 빨리 발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고,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든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모든 걸 내보이지 않고 좋은 첫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강자로서 이 심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강자의 언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명장은 싸우기 전에 이길 조건을 먼저 갖춰놓고 승리를 확인할 뿐이라고. 이 책에는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속에서 마찰 없이 순조롭게 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아주 재미있게 쉽게 알려주니까요. 인생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강자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